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네, 아주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사실 저는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 감기기가 좀 심해서 목소리가 네. 약간 다르지 않나요? 그래요? 원래 조금 더 멀리 꼬리 같은 목소리. 멀리 좀 떨어져야겠네 그러면. 없는 건 아니죠? 아 그럼요.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 사이는 아니어서. 그래요. 네네. 예. 자, 질문해 주셔야죠. 맞아. 네. 그 박권 씨는 혹시 네. 신이 딱 한 가지 기능, 재능을 네. 준다고 하면 어떤 기프트를 갖고 싶나요? 저는 뭐 이제 예전에 제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을 정말 더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노래 잘하는 분들이 워낙 많이 주변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야, 노래를 잘하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분 좋을까. 사랑하는 사람, 아니, 뭐 꼭 무슨 가수나 어디 가서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뭐 이렇게 밥 먹다가도 할 수 있는 거고 가족들 앞에서도 즐겁게 내가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노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능력을 좀 갖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박권 씨는 네네네. 원래 가수잖아요. 제가요? 앨범도 내고. 아니, 그 앨범을 내긴 냈는데 그게 이제 노래를 못해서 랩을 했어요. 네. 아니 평상시에 그렇게 가수라고 어? 죄송합니다. 자랑을 하시더니만 네. 사실은 더 믿기지 않겠지만 래퍼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더 안 믿기지 않아요, 지금? 이게 더 안 믿기는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저는 그런 능력을 좀 갖고 싶어요. 네. 좀 이어서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아니, 저는 뭐 노래는 진작에 포기를 했고요. 네. 워낙 그 어릴 때부터 음치 소리를 듣기 때문에 노래는 진작 포기했고, 딱 한 가지 재능을 저는 만약에 갖는다면 저는 네. 글쓰기. 글쓰기. 네네. 네. 글로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네. 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그 노래를 잘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네. 관계에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노래 잘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노래를 잘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 대목에서는 우리군요. 네. 지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노래 잘하는 분을 모셔서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노래도 네. 보통 노래가 아니죠. 맞아요. 네, 무려 뮤지컬 배우 아주 유명하신 분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뮤지컬 배우 최지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지금 소개하면 되나요? 네네네.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주세요. 문화야 놀자 시청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도 노래 잘하고 싶은 배우, 뮤지컬 배우 최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뮤지컬 배우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노래로 이렇게 소개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나운서 느낌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그런가요? 소개를 네. 아니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뮤지컬 배우라고 말씀 안 하셨으면 네. 오늘 약간 그 아이돌 출연한 줄 알았어요. 아이돌 내지는 아이고. 예, 예. 네, 아나운서.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네, 반갑습니다. 그 본인이 좀 했던 작품들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저희가 했던 금방 또 작품이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은 뮤지컬 모차르트. 모차르트. 네, 모차르트의 이제 남작부인 역할을 맡고 있고요. 저의 데뷔작은 오페라 유령. 오페라 유령. 네. 이제 오. 처음에는 앙상블로 데뷔했다가 이제 첫 주연작이기도 하거든요. 와. 네, 오페라 유령을 했고. 크리스틴. 네. 그 여자 주인공. 네. 와. 또 그것도 하고 이제 명성황후의 명성황후 역할을 네, 감사하게도 또 했고.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이제 스칼렛 오하라까지. 와. 네. 제 대표작으로. 아니 다 주연들을 다 주연을 했네. 주연만 말씀드린 거. 아, 그래요? 네. 아니 손꼽히는 작품이잖아요. 너무 유명한 다. 작품들 아니에요? 네네. 그 작품의 그 모든 작품에 또 다 주연을 하시고. 네. 참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 그 최지 우리 네. 그 배우님께서는 원래부터 뮤지컬 배우로 시작했던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쵸. 이 특별하게 뮤지컬 배우로 하시게 된 또 계기가 있었을 그래요. 것 같아요. 그 원래 노래하는 걸 좋아하긴 했어요. 네. 그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예전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상하로 되어 있는 예. 비디오 테이프를 사오셨었거든요. 제가 어. 아마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항상 틀어놓고 이제 안 되는 영어 들리는 대로 막 네. 따라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했던 거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또 피아노 전공하셔서 또 자연스럽게 또 성악을 네, 클래식을 이제 접하게 됐고, 네네. 네, 그러면서 네 뮤지컬의 길로 그러면 이제 가게 전공은 됐죠. 성악이시고. 근데 이제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내가 뮤지컬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거는 뭐 어떤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정적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노래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저는 좀 뮤지컬에서 이렇게 퍼포먼스적이고 좀 뭔가 화려하고 동적이고 약간 그런 거에 좀 끌렸던 것 같아요. 네. 춤도 들어가고 아무래도 그쵸, 연기하고. 연기도 해야 되고. 네네네. 근데 이게 뮤지컬이 또 갖는 또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니까 오페라는 오페라 가수라고 하고 맞아요. 뮤지컬은 또 뮤지컬 배우라고 하고 맞아요. 그러네. 맞아요. 그 특징이 또 있더라고요. 네, 네. 어느 쪽에 중점을 두냐 따라서 그렇게 지어졌나 이 봐요. 차이가 또 뭘까요? 우리 이 오페라 차이가 또 가수는 들어봐요. 그걸 배웁시다. 네. 아무래도 오페라 가수는 그러니까 성악가 그 노래를 위주로 정말 막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한 자리에 서서 정말 소리만을 위한 그 소리에 이제 감정을 담는 거고 배우들은 조금 더 가사에 집중을 하고 소리보다는 물론 소리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연기적인 측면을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더 힘든 게 저는 그냥 딱 듣자마자 드는 생각은 힘든 게 뮤지컬이 아닐까. 왜냐하면 오페라는 노래에 집중을 하잖아요. 이렇게 딱 서서. 맞아요. 근데 뮤지컬은 노래도 해야 되고 네. 또 연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막 뛰어갔다가 굴르기도 하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맞아요. 왔다 갔다 맞아요.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 체력도 정말 정말 그래요. 있어야지 또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약속도 되게 많고 상대 배우와의 호흡이나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연습 시간도 훨씬 더 길어요. 근데 성악하시는 분들이 보통 오페라 가수로 많이 가지 않나요? 보통은? 그쵸. 그게 이제 정석 길이죠. 네. 아. 네. 이제 해외 유학을 가서 오페라를 하거나 뭐 합창단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국내로 와서 이제 교수를 하거나 이제 보통 그쪽. 근데 최지인님 같은 경우는 뮤지컬 배우를 원래부터 하려고 성악을 전공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원래는 그냥 그 길로 가려고 했으나 네. 뜻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네, 옮긴 네. 케이스 아닌가요? 어때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졸업을 하고 일본에 있는 극단 사계라는 곳에 갔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그 극단 사계에 대한 약간 다큐멘터리가 TV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 배우들이 일본에 있는 아시아의 가장 큰 뮤지컬 극단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또 거기서 데뷔를 하더라.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볼까? 한번 시험을 봐볼까 했는데 그때 그 사계에서 한국 그 라이온 킹이라는 작품을 샤롯테 극장에서 했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오디션을 이제 받고 예, 운 좋게 이렇게 합격이 돼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이제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러면 대학을 오. 졸업하자마자 네. 일본의 뮤지컬 전문 극단에 네. 취업을 하신 거네요? 맞아요. 오디션 취업을 봐가지고? 한 거예요. 네, 월급 왜냐면 받으면서 이게 잘 들어야 돼요. 네. 왜냐면 얼핏 들으면 네. 마치 뮤지컬 공부를 하러 갔다 이렇게 들을 수 네. 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미 프로로 그냥 네, 취업을 하신 거네요. 취업을 하셨네. 네. 그 저는 사- 월급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 거기는 월급을 그렇게 줘요? 월급을 줘요. 야, 공연을 하든 안 하든? 안 해도. 와. 네. 그리고 발레 레슨도 계속 받을 수 있고. 일본이 약간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일본의 네. 기획사도요, 신인 배우들이 출연 안 해도 일단 다 월급이 나와요. 근데 선배 배우들이 그 대신 많이 벌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받아갖고, 선배들이, 유명한 스타들이 많이 벌어갖고, 그 신인들 월급을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그러면 그 사계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그러면? 사계는요, 이제 일단 일본에 있고, 일본에 전용 극장이 9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극단이 소유하고 있는 대극장이 이제 총 9개가 있고, 계속 그 9개 극장에서 계속 모든 공연들이 돌아가고, 네. 소속 배우가 한 500~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다는 의미요? 네. 경쟁력이 장난 그러니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리고, 거기는 내가 오디션을 보지 않아도 어쨌든 여기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디션을 보지 않아도 작품을 계속 할 수가 있죠. 어. 네. 그러니까 물론 주연 배우는 아니더라도 계속, 작품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는 곳이죠. 트레이닝도 받고요. 네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계셨어요? 저는 3년 있었어요. 3년? 네. 그 3년 있다 오신 거예요? 네. 그 왜 또 갑자기 다시 오셨어요? 다시 공부를 하고 싶기도 했고, 이제 예. 대학원을, 그러니까 저는 성악을 전공했고, 이제 연극 뮤지컬을 전공한 게 아니라서 계속, 물론 프로 무대에 섰지만 그 갈증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공부에 대한? 네네. 근데 현장 경험이 공부보다 때로는 더 좋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진 하지만, 이제 또 부모님이 걱정도 하시고. 아니 그리고 또 현장 경험도 3년 일본에서 내가 볼 때는 또 충분히 하셨어요. 내가 볼 때 일본 사람들이 안 맞았어.
왜 갑자기 안 뜬금없이? 맞아요. 왜? 일본 산자는 안 맞아요. 맞죠? 아니요, 아, 그건 잘 아니에요? 맞았어요. 네네. 아, 잘 맞았어요? 잘 맞았어요. 네네. 나카무라 씨 다 잘 있죠? 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토상도 잘 있고. 그럼요. 뭔 소리야 이게?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공부에 대한 갈증 때문에 네. 다시 오셨다. 네. 그럼 그렇죠. 오셔가지고는 바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뮤지컬 공연을 하신 거예요? 데뷔는 했어요. 한국에서 데뷔를 로미오와 줄리엣의 또 줄리엣 역할로 데뷔를 했고 오. 그 이후에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했죠. 어. 네. 야, 이분은 이제 경험과 공부를 그냥 끝없이 계속 자기 개발 위해서 하셨군요. 그러면 다 갖추신 것 같아요, 어.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미모가- 예. 가만히 있으면 좀 불안해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아, 뭐라도 뭐든 해야 해야 돼요. 되니, 열심히. 예, 뭐라도 막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좀 불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 지금은 네네. 지금은 지금 뭘 괜찮아요. 하고 있죠. 아직도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을까봐. 아니, 그래서 계속 말 시키고 싶어요? 빨리빨리 말 걸어. 지금 불안해 하시니까 빨리 말 걸어. 아닙니다. 천천히. 네. 아니, 저희가 듣기로는 약간 갑자기 생각나는데 질문을 훅 띄워가지고, 최지 배우님이라고 한 배우님이라고 또 네. 가수님이고 또 뮤지컬 배우님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맞아요. 근데 명성황후에 또 최연소 명성황후로 네. 또 와. 엄청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최연소로 명성황후라는 엄청난 그 네. 역할을 네, 캐스팅됐다고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어. 아무래도 이제 명성황후가 클래식을 바탕으로 한 이제 뮤지컬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제가 또 클래식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그 점을 조금 잘 봐주셨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어. 죄송한데, 그리고 또 최지님이 그거 아세요? 뭐요? 오디션 프로그램. 어디 있어? 오디션.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오디션. 오디션 그 프로그램에 네. 우승을 하셨는데 네. 그건 진짜 대단한 경쟁력이 우린 상상을 못해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잠깐 네. 방송 전에 우리가 살면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냐고. 일등도 그리고 누가 일등이고. 1등을 하냐고. 아유, 그쵸. 대단한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지.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쇼미더머니 예선 탈락한 사람이에요. 어머, 나갔네. 나가셨어요? 예선 탈락이요. 진짜요? 나가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예. 목걸이조차도 못 받아가지고. 네. 야, 용기 있다. 최연장자로. 편집 당하셨나요? 통편집이죠. 통편- 아니 그러면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정말 어떤 엄청난 오디션 일이죠. 프로그램이었어요? 캐스팅콜이라고 MBC 뮤직에서 이제 했던 오디션이고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와 레트 버틀러를 뽑는 이제 주인공을 뽑는 오디션이었어요. 근데 딱 한 명 여자 주인공을 뽑는 거죠, 그렇죠? 예,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한 명씩 이제 각각 한 명씩. 네.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그 역할을 뽑기 위해서 오디션을 네. 연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자, 우리 여기 중요한 거 경쟁력. 경쟁률. 야, 경쟁력 얼마나 됐을까요? 경쟁률. 얼마나 경쟁률 됐을까요? 1600대 1. 1600개? 나 기절 잠깐 할게요. 자, 저희는 이제 이 방송은 한 5분 정도는 박건 씨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00대 1? 네. 와. 상상을 못하겠다, 그쵸? 160도 아니고. 야, 나 문화의놀자역에 1대1로 들어왔는데. 1대 1. 1대1로 연락 와가지고. 네, 어쨌든,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보게 됐죠. 근데 저도 진짜 상상을 못했어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 못했고 와. 그냥 그래도 조금이라도 얼굴이 나오면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오. 저를 어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치. 사실 나간 거예요. 근데 네, 저도 생각지 못하게 1등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길래? 네. 어떻게 하셨길래 저요 1등을 하셨을까요? 그러게요. 그냥 이제 주어진 미션 열심히 하고 네. 그때 혹시 어떤 노래들을 좀 불러왔어요? 그때요. 많은 노래들을 불렀지만. 그때 뭐 이렇게 합창 미션도 있었고, 합창 미션도 있었고. 이렇게 단체 미션도 있었고, 듀엣 미션도 있었고, 결승전 때. 결승전 때는 이제 스칼렛 오하라 그 솔로곡을 불렀었죠. 그거 불렀어요? 네. 그거 조금 들려줄 수 있나요, 혹시? 그 노래요? 네, 조금만. 이거 대본에도 없는 거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방송은 날 것이야. 우리 방송은 날 것이야. 그러면은 어. 이제 제가 그 노래 너무 오래됐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고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차르트에 나오는 네. 황금열이라는 노래를 잠깐 어쨌든, 불러드릴까요? 와, 저 박수. 네, 와, 대박. 우리 길게 하셔도 돼요. 대박이다. 아이고. 네. 이렇게 또 얘기하다가 노래하면은 좀 이렇게 소리가 떠요. 네, 그거 네, 좀 감안하고 네, 들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예. 아주 먼 옛날에 한 왕이 아들과 함께 살았다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늘 왕자 걱정에 잠들 수가 없었지. 성벽을 높이고 문도 굳게 닫았네. 어느 날 바람결에 실려온 그리움 혼자 있는 왕자에게 속삭였네. 북두칠성 빛나는 밤에 하늘을 봐 황금별이 떨어질 거야. 황금별을 찾길 원하면 그 별을 찾아 떠나야 해. 널 기다리는 세상을 향해. 와, 대박. 어머, 어떡해. 와. 긴장되네요. 세상에, 황금별 어딨어, 황금별. 황금별. 정말 소름 돋아. 와, 지금 반주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이게 정말 이 프로다. 정말 이건 진짜 프로야. 천상의 목소리라고 하는 게 야. 이런 건가요? 진짜 지저스 크라이스트다. 지저스 크라이스트다. 오 마이 굿니스. 와. 저 이제 방송 못 하겠어요. 네, 좀 쉬세요. 들어가서. 어머. 정말 아니, 너무 이게 되게 놀라워가지고. 신뢰되는 배우님한테 신뢰되는 부탁인데도 네. 이거를 이 생 라이브로 그냥 해내셨어요. 너무 대단하. 그리고 목소리가 예뻐. 너무 좋으세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그 작품 중에서도 네. 아마 또 기억에 남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지금 뮤지컬 현지하는 모차르트에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그 일본에서 이제 갔다 와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슬럼프를 또 이제 겪었어요. 예, 그래서 한 30살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해서 다시 와. 이제 그 앙상블 코러스로 이제 다시 정말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게 모차르트였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9년 만에 다시 이제 배역을 맡은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같은 작품에서 네. 코러스를 했는데 네. 9년 후에 그 작품의 주인공을 했다고요? 네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그때 처음, 원래부터 그러면 네. 우리 그 최지희님께서는 네. 모차르트 작품을 되게 좋아하셨네요. 그쵸. 그렇기도 했고, 그때는, 물론 이제 20대 때 주연도 하기는 했지만, 그냥 아직 되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정말 탑 배우들이 하는 공연을 같이 참여하면서 배우들이 어떻게 하는지 정말 많이 배워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근데 그때 이미 결심을 하셨어요. 그쵸? 딱 이거, 나 9년 후에는 주연을 하겠어. 나는 지금 내가 모차르트 코러스지만 네. 몇 년 후에 내가 여주인공을 하겠다. 그런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요? 네.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많이 부족하다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 그래서 그냥 내가 저분들의 좋은 점들을 진짜 다 배워야지, 다 가지고 가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했고. 예. 본인은 누가 롤모델이 있었어요? 저요? 나 저 선배처럼 좀 해야지 뭐 이런. 아무래도 이제 클래식을 전공하고 또 뮤지컬 배우로서 굉장히 성공하신 김소연 배우님. 네. 예. 그래서 같이 또 명성황후 할 때도 같이 했고 하면서 그 무대 위에서 뭐 이렇게 애티튜드라든지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배웠죠. 예. 그래요. 그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뮤지컬 용어들이 뭐 네. 코러스, 앙상블 뭐 앙상블. 이렇게 해서 이번에 네. 우리 용어도 조금 배워볼게요. 그래요. 네네. 용어들. 용어들. 일단은 이제 뮤지컬을 저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창작 뮤지컬이 있고 이제 해외 라이센스 뮤지컬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레미제라블 같은 게 라이센스고. 그렇죠. 라이센스 뮤지컬. 네. 그 라이센스 뮤지컬을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플리카 뮤지컬이 있고 레플리카? 네, 논 레플리카가 있어요. 네. 네, 레플리카는 그 해외 뮤지컬의 연출, 조명, 의상, 음악 모든 걸 똑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번역만 한국어로 하고 그리고 논 레플리카는 이제 우리 정서에 맞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제 각색을? 연출을 다시 바꿀 수가 있어요. 배우도 우리 배우로 쓰고. 그쵸. 우리 배우로 쓰는 거는 이제 그 레플리카도 마찬가지. 그건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러면 현지 그대로 데려오는 거는? 그거는 그 배우들도 그대로 현지 캐스팅 그거는
그거는 렐레플리카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냥 오리지널 내한 공연. 오리지널 내한 공연. 네. 아유, 나 이게 무식해 세상에. 네네. 아니에요. 아니 굳이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본인이 솔직해요. 난 솔직하게 항상 방송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뮤지컬 곡을 이제 뮤지컬 넘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넘버. 네, 넘버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창작 과정에서 가사도 계속 바뀌고 제목도 계속 바뀌는 경우가 이제 빈번하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제목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번호를 정해놓고 네. 이제 몇 번 곡 이런 식으로 해서 유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 넘버라는 또 이제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럼 뮤지컬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실 때 배우들하고 또 네. 맞추고 따로 맞추고 네. 소통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보면 씬들이 또 되게 많잖아요. 네. 연습하는 과정이 네. 뭐 주연이 있으면 둘이 따로 연습하고 네. 뭐 조연이 있으면 그분들은 또 따로 영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로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뮤지컬도 그렇게 하나요? 저희는 초반에 음악 연습을 이제 다 같이 하고요. 그래서 음악을 다 익혀요. 그 다음에 이제 씬별로 시간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씬에 들어가는 이제 배역이 이제 다 모여요. 그럼 저희는 영화처럼 한 배우당 한 배역을 맡는 게 아니고 더블 배우, 트리플 배우 이렇게 한 배역을 이제 두세 명이 맡거든요. 그래서 그 두세 명 배우들이 다 와서 이제 이렇게 조합을 계속 이 배우랑 둘이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배우랑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연습 시간이 더 많이 해야 되죠. 네. 하나만 연습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를 그래요. 여러 배우들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3번이 되고 4번이 맞아요. 되고 이러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배우가 4명인 경우도 있거든요. 한 배역당. 그러면 이제 앙상블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4번을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죠. 코러스 앙상블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코러스 앙상블은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네. 앙상블은 이제 그 프랑스어의 이제 조화를 이룬다라는 이제 네네. 그 말이고. 네. 그러면은 저도 앙상블이라는 얘기를 들어봐가지고 네. 근데 이게 코러스하고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네. 약간 헷갈렸거든요. 오늘 좀 이렇게 앙상하게 보이시네요. 오늘 좀 진행합시다. 힘드신 점이 많아가지고. 아니 저는 네. 궁금한 게 네. 뮤지컬 이제 이렇게 지금 주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연 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죠. 보통 이렇게 코러스로 시작을 해서 네. 주인공이 되려면 네.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쵸. 사람마다 이제 다르기도 하고. 영원히 안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렇겠죠?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대극장에선 앙상블을 했지만 또 중소극장에선 또 배역을 맡을 수도 있기도 오. 하고.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지인님은 네. 좀 이미 시작하실 때부터 주인공을 하긴 하셨잖아요. 네, 네. 맞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모차르트처럼 큰 작품에서 여주인공은 얼마만큼 시간이 걸린 거예요? 제가 데뷔를 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오, 네. 빨리 되셨네요. 네네. 앙상블에서 주연한 지는 1년 됐고, 한국에서도 사실은 이제 저도 막 작품을 막 고르고 난 주연만 할 거야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주연했다가 조연했다가 또 다시 슬럼프가 와서 다시 앙상블로 했다가 네네. 그래서 지금 저도 다시 이제 올라가는 중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3, 4년 만에 이제 육아하느라고 복귀한 거라서 아. 네. 4년 만에 복귀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럼 사실 그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매스컴에서 하는 말로 네. 경단녀, 맞아요. 경력단절이 그럼 네네. 좀 오셨네. 네네네 맞아요. 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다시 저는 이 판에 들어오려면 쉽지 않았을 텐데.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워낙 노래하는 거 좋아하기도 했고, 또 네. 이제 레슨도 많이 하면서 계속 이 감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육아를 했지만 최지희 죽지 않았다. 이렇게 소문이 났구나. 오디션을 봤죠, 저도. 또 봤구나. 네네, 그럼요. 네. 아니 오디션이 그렇게 잘 붙는 요령 우리 좀 궁금하지 않아요? 아, 왜 또 한번 해보시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1등으로 한번 해보시려고요? 아니, 저는 예선 탈락이 아니라? 저는 쇼미더머니 예선 탈락한 사람이라 근데 이런 이번에 노하우를 좀 알고 싶어요. 비결을 한번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우승을 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좀 경력 단절됐다가 다시 오디션을 봤는데 네. 그냥 뭐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아주 붙는. 쉽게? 네, 아주 아니죠. 쉽게는 아니고요. 저도 많이 떨어지고요. 붙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그랬어요? 훨씬 더 많고요. 예. 아니 최지희님은 뭐 시험만 보면 무조건 붙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럼 이번에 두 가지를 노하우. 다 배워봅시다. 그래 노하우. 이렇게 하면 많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 그리고 람 이렇게 해서 됐다. 됐다. 네. 그래 괜찮네.
일단은 내가 보는 작품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우리 뮤지컬의 음악의 장르가 진짜 많거든요. 뭐 클래식도 있고, 재즈도 있고, 팝도 있고, 뭐 하다못해 판소리도 있고, 정말 여러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르에 맞는 노래를 선곡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남자 부인을 할 때는 그 캐릭터와 가장 비슷해 보일 만한 뭔가 연상시킬 만한 의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를 볼 때는 예뻐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게끔 스타일링을 한다든지, 네, 좀 그 캐릭터에 좀 부합되게 좀 뭐 의상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했고, 네, 물론 노래 연기 완벽하게 하는 거는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요. 기본이고. 네, 기본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염두했던 것 같아요. 네. 여배우가 사실은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가고 싶은데 맞아요. 그거보다는 네. 그 역할에 맞는 맞아요. 컨셉을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썼다. 네. 그래서 머리도 그냥 이렇게 묶고 이렇게 예쁘게 공주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차분하고 좀 나이가 지긋하게 보일 수 있게끔 네, 의상도 그렇게 입고. 주름도 좀 집어넣고. 주름은 안 주름까지는. 주름까지는. 화장을 조금 네. 과하게 하지 않고 되게 그냥 내추럴하게 하나하나 화장을 또 하고. 네. 내추럴하게 하면 소녀 같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부인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시험 오디션 왜냐면 후배들이 또 이제 이 방송 보면서 네. 오디션 잘 보는 방법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때 이렇게 쓰러졌구나. 그래. 너무 안타깝다, 아쉽다, 후회스럽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치. 좋은 후배들한테는 네, 성공한 선배이기 팁이죠. 때문에 꿀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회가 됐던 거는 내가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구나라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정곡 같은 게 이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그러면 그거를 완벽하게 외우지 않고 갔다거나, 그러니까 보고 이렇게 보면서 불렀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준비를 제대로 안 했구나, 이만큼 간절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정확하게 숙지를 안 하고 갔다든지 그러면은 뭔가 자신감부터 이렇게 딱 그 뮤지컬 오디션에 임하는 자세부터가 뭔가 이렇게 주눅 들어가요. 이렇게 사람이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숙지는 무조건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안 해오는 저도 그랬었고. 네. 뭐 그래서 당연히 완벽하게 이제 준비를 해가야 되고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어느 정도의 연기까지 해야 되는. 네, 그래야 몰입감을 줄 수 있거든요. 스태프분들한테. 네. 근데 주변에 뭐 오디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런 뭐 메이크업, 그다음에 뭐 의상, 연기. 노래는 워낙 또 잘하시니까 그건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이런 뭐 의상 준비, 소품 뭐 이런 것까지 이런 부분들은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왜냐면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강남 샵에 어떻게 계약이 돼 있어요? 샵은 이제 자비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거에 뭐 예를 들어서 남자 부인은 지금은 이제 막 패치코트가 큰 드레스를 입지만 정말 드레스를 입고 가지는 않고 현대식 의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원피스에서 조금 비슷해 보일 만한 약간 그러니까 너무 내가 드레스를 입고 간다 그러면 좀 너무 과하게 쟤 왜 저러지? 약간 그쵸? 아니 그 시대 하얀 가발 하얀 가발 쓰고 진짜 실제로 이만한 거 그러면은 오바지 그러면은 너무 왜 저러지? 약간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현대식 의상에서 아니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을 보는데 정말 이순신 장군처럼 갑옷 입고 칼 들고 가면 그것도 웃기잖아. 맞잖아요. 그럴 수 있겠는데 이미 뽑혔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네네. 심사위원들이 그 소품은 놓고 가세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모두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혼자서 하는 일이 너무 많다, 그쵸? 맞아요. 배우들이 준비할 게 많네요. 네. 근데 배우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에 대한 또 해석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맞아요. 이러니까 뭐 할 게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요. 난 못해. 아니, 오디션 못해. 1등하기 너무 힘들다, 정말. 우린 못해. 그럼 이 대목에서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모차르트 하실 때 사실 그 뮤지컬 공연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공연을 가지고 굉장히 다른 해에 다른 뭐 연출가 분들의 이제 다른 해석으로 다른 느낌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작품들이. 네, 네. 그래서 이번 작품을 또 임할 때 네. 또 자기만의 또 해석과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매력이. 네, 네.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 아, 일단은 뮤지컬 모차르트의 넘버들이 진짜 다 너무 좋거든요. 네, 그 실버스타 르베이라는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가 이제 작곡한 노래인데 정말 들을 때마다 이 작곡가 천재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넘버들이 주옥 같은 넘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뮤지컬 모차르트에 나온 넘버들이 입시곡에도 많이 쓰이고 오디션곡에도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네. 넘버들도 다 너무 좋아서 정말 노래를 들으러 와도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저희 볼프강 그 모차르트 주인공을 맡은 배우들이 그 미스터 트롯의 이제 김희재 배우, 네, 그리고 엑소의 수호 배우, 네. 그다음에 이제 프로듀스 101이라는 또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했던 유해승 배우, 그리고 또 이해준 뮤지컬 배우가 있는데 이 네 명의 색깔이 이제 또 다 다르고 해서 정말 4번을 봐도 괜찮을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배우들이 출연하고 저는 사실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뮤지컬 쪽에 네. 기존에 이제 아이돌이나 네. 이런 이제 뮤지컬과 상관없는 네, 네, 그런 배우나 스타들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참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아, 요즘에는요. 흥행이나 대중성 면으로 볼 때. 그쵸. 그러니까 그 김희재 배우가 오면서 트롯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뮤지컬을 보러 오고 유입이 또- 되죠.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더 많이 이렇게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르가 사실은 뭐 그 팬텀싱어 했던 친구들이 이제 또 뮤지컬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뭐 트롯이나 뭐 오페라나 이런 장르가 정말 어. 다 무너지고 있는 추세라서 예. 그 오히려 뮤지컬이 더 발전을 가져올 수 있죠. 맞아요. 다양화가 되니까. 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각계 분야의 영역은 다르지만 그 어쨌든 전문가잖아요. 네, 그쪽 네, 네. 뭐 가수 네, 이런 분들이 또 네. 다른 프로들이시죠. 그쵸? 네. 프로 이런 분들이 영역을 또 이렇게 넘어서 오면서 다른 영역이니까 또 같이 맞추려고 하는 이런 연습, 노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그리고 하신대요. 시너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시너지들이 맞아요. 네, 네. 정말 좋은 에너지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또 합을 맞춘다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연습하는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럼 우리 최지희님은 이렇게 이제 다른 영역에서 방금 얘기하신 분들, 네. 그분이랑 작업을 하면서 네. 본인하고 또 다른 영역이 있던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분들한테 또 배우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순수해요. 그러니까 뭔가 정돈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정말 그냥 퓨어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들만의 감정들이 있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그게 오히려 더 좋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또 오히려 그 뮤지컬 이런 쪽에서는 최지희님이 선배님이셔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좀 많이 이끌어주는 그러니까요. 그런 네, 역할도 네. 하실 것 같아요. 네. 선배 대우 팍팍 해주셔. 네. 그분들이. 아, 네. 네. 그러니까요. 배우고 싶다고 얘기하고.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뮤지컬 배우를 지금까지 이제 오랜 세월 해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요. 에피소드나 모차르트가 작품적인 면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네, 해주셨는데 네. 활동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활동하면서 물론 뭐 막 감동적이고 막 뮤지컬 합격했어, 막 우승했어 이런 좋은 순간도 있었지만 사실은 막 무대에서 실수하고 막 음이탈 나고 막 이런 게 사실 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재밌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야. 아, 그래요? 아, 네. 빨리 어떤 실수를 했죠? 아, 제가 그 25살 때 한국에서 처음 주연 맡았던 그 줄리엣 역할을 할 때 네. 그 처음에 이제 줄리엣이 죽어 있고 로미오가 이제 제가 죽은 줄 알고 이제 자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줄리엣이 깨서 이제 막 절규하면서 이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줄리엣도 나중에 이제 딱 칼로 이제 자기 배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죽어 있다가 이제 깨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맨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죽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신발을 신지 못했고 맨발이었고 그쵸. 또 드레스도 엄청 막 길었어요. 근데 이제 무대 옆에서 그 드라이 아이스를 이제 계속 뿌렸거든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나와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바닥이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맨발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진짜 드레스도 밟히고 막 그러면서 정말 넘어질 뻔하고 막 이랬던 정말 흑역사 저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같았으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드레스도 잘 처리하고 노래 부르지 않은 순간에 조금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노하우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신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당황하면서. 그냥, 네, 당황 많이 했고 네, 그때 정말 몇 번을 그러니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계속? 번. 네. 아니 뭐 그랬었죠. 고무신이라도 하나 신고 가지 그랬어요. 네, 그러게요. 네.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아니
죽은 사람인데 이동을 그래요. 하면 안 됐네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어쩔 수 없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또 감정도 되게 극에 달해 있고 막 그 상태라서 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예, 클라이막스, 맞아요. 예. 많이. 그러면 그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할 때 그 상대역이 항상 있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 상대역에 네. 대한 네. 굉장히 좋은 이분이 그 작품 중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다. 어떤 분이 계셨을까요? 상대역 배역 중에. 제가 많이 배우고 싶은 지금 같이 모차르트도 하고 있는데 이제 민영기 배우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정말 약간 스피커를 찢을 만한 약간 성량을 이제 가지고 계세요. 오, 예. 부럽다. 네네. 지금 거의 한 25년째 뮤지컬 하고 계실 거예요. 예. 오. 그래서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배우기도 하고 같이 그분이 에너지를 내는 만큼 저도 같이 따라가니까 저도 평소에 그쵸. 쓰지 않았던 에너지를 더 쓰게 되고. 예. 맞아. 이게 배우나 연기는 액팅은 호흡이잖아요. 맞아요. 상대편이 요만큼만 주면 나도 요만큼만 하게 네. 되는데 상대방이 이만큼 주면 나도 이만큼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네. 것 같아. 좀 이만큼 하세요. 그만큼 하시라고. 네. 아, 이런 거구나.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맞아요. 아, 호흡이 우리는, 좋으시네요, 두 분이. 네. 네. 뭘 보기 좋아요. 둘 다 지금 쓰러졌어 아주.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뮤지컬을 딱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예. 같이 손잡고 같이 주변 사람들까지 다 엮어서 뮤지컬을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뮤지컬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은 네. 또 뮤지컬 어떤 뮤지컬을 볼까? 사실 뮤지컬 공연을 뭐 하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쵸. 뮤지컬 입문자들은 네. 어떤 뮤지컬을 봐야 될까요? 그것도 고민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이제 흥행 보증수표라고 흔히 불리는 이제 우리 그 4대 뮤지컬 있잖아요. 뭐 미스 사이공, 오페라 유령, 레미제라블, 캐츠 이런 것들은 정말 그냥 한 번은 정말 인생에 한 번쯤은 이제 볼만할 것 같고요. 또 국내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극장에 가면은 배우들을 정말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네. 그들의 호흡을 정말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극장 뮤지컬의 뭐 빨래라든지 뭐 김종욱 찾기 같은 그런 정말 롱런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면 정말 치유받을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이에요. 네. 예. 빨래 좀 봐요, 빨래. 집에서 빨래 마지 말고. 네? 아시겠어요? 네네. 비 오면 안 될 텐데 빨래로 해야 될 텐데 그 뮤지컬을 또 일단 보러 갔어요. 우리가 일단 말씀하신 네. 4대 네. 네, 소극장을 네. 보러 갔어요. 네. 근데 제대로 즐기려면 저희가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어떤 뭐 마음가짐이든 일단은 뭐든. 만약에 역사 뮤지컬이다 그러면은 그 배경을 조금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주요 넘버들 있잖아요. 네, 그 정말 유명한 뭐 예를 들어서 지킬앤 하이드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특정되는 정말 유명 넘버들 두세 곡 정도는 그래도 귀에 익혀가지고 가시면은 공연을 보다가 왜 아는 곡이 나오면 되게 반갑잖아요. 오, 네. 맞아요. 네. 반갑기도 하고 이게 이 상황에서 나오는 노래였구나. 이게 이 배우가 이런 상태구나 하면서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영웅 아시죠? 안중근 영웅. 네네. 그거 보러 갈 때 그 안중근 의사가 그 했던 그런 의거를 네. 역사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고 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기억나는데 노래 가사 있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외국어로 돼가지고 네. 못 알아듣는 게 많거든요. 네. 근데 가사를 한번 읽어보고 가니까 네. 그게 또 약간 확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런 내용이니까 저렇게 표정을 짓는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 올해 있잖아요. 네. 올해 이렇게 네. 뮤지컬이나 이런 오페라나 이런 것들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또 미리미리 이런 극장? 대극장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잡잖아요. 네, 네. 잡다 보니까 일정 또 스케줄이 미리 나오는 또 네.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2023년 뮤지컬 중에 요거 올해. 요 정도는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모차르트는 무조건. 네네. 모차르트 1번. 네네. 지금 모차르트 8월 22일까지 오, 하고 있고요. 시간 남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무더운 여름을 정말 이 여름의 더위를 그거 할 수 있는 스릴러물이 있어요. 레베카. 아니 뮤지컬계 네. 스릴러가 있어요? 네네. 스릴러는 잘 못 있죠. 봤는데. 네네. 레베카요? 네, 레베카. 레베카? 레베카라는 작품이 있고 오. 또 제목은 무슨
사랑 이야기, 여자 사랑 이야기. 네. 그 11월에 또 이제 레미제라블이 또 다시 시작을 또 하고요. 오군요. 네네네. 네. 그리고 맘마미아라는 작품이 아유, 그거 봤죠, 제가. 그거는 이제 다 너무 유명한 노래니까 네. 그거는 모녀가 가기에 진짜 제일 좋은 뮤지컬이에요. 네. 울고 나온다는데. 네. 근데 그리고 맘마미아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도 죽지 않거든요. 맞아. 네, 대부분 이제 서사들이 다 무겁잖아요. 레미제라블이나 뭐 오페라 이런 것들은 누가 죽고 누가 다치고 누가 고생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맞아. 많은데 맞아요. 예, 네. 맘마미아는 정말 아무 스트레스 없이 정말 즐기다 올 수 있는 그런 극이에요. 그 극이 이제 이번 주에 서울에서는 공연이 끝나고 6개월 동안 이제 지방 투어를 다닌대요. 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저 최지희 배우도 맘마미아 잘 어울리는 역할이 있는데, 뭐죠? 거기 딸. 아, 딸이요? 어. 그러기엔 제가 이제 키가 커가지고. 키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딸을 하기에는, 그럼 이제 엄마를 해야죠, 이제. 할- 완전 딸인데. 엄마 친구. 그 최지 배우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제 노래를 너무 배워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2부 때 하기로 하고, 네.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네. 많은 후배들, 아, 제자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개인 너튜브 방송도 하시잖아요. 네. 거기 보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있는데, 네. 그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오늘 마음껏 해주십시오. 해주고 싶은 말이요. 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뮤지컬 배우가 정말 객석에서 봤을 때는 화려해 보이고, 정말 막 모든 걸 가진 것 같고, 너무 맞아. 멋있어 보이는 진짜 직업이잖아요. 멋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자기와의 싸움을 정말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저도 데뷔를 한 지 오래됐고 했지만, 저도 계속 레슨 받고,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끈질기게 자기와의 싸움에 준비가 되셨다면은, 도전하시고 정말 좋은 무대, 좋은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끈질기가 준비됐어요? 아니, 저는 못하겠어요. 나도 못하겠어. 저는 뭐 재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끈질기게 계속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포기. 저는 다른 우리 길을 가겠습니다. 얘기 나누면서 우리 저기 최지 배우께서 이 10년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떨어진 적이 더 많죠? 그럼요. 캐스팅 된 적보다? 그럼요. 거봐요. 네. 어때요? 떨어질 때 많이 속상했을 것 같은데. 그쵸. 오디션 봤는데 네. 연락이 없어. 네.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계속 선택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또 저는 또 제 갈 길을 계속 가야 시험 되기 보고. 때문에 또 멘탈도 좋아야 되고. 알겠습니다. 근데 네. 예전에 비해서 이 뮤지컬 쪽 뭐 산업이라고 하나 시장이나 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풍성해진 건 사실이죠? 네, 많이 그래도 제작사도 많이 생기고 극장도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좋아졌는데 또 코로나 지나면서 또 많이 꺾였어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막 일어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최지희님 모차르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차르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 다음 시간에는 발성이나 발음 또 노래를 잘하고 싶은 분들의 어떤 팁을 주신다면 그런 방법을 좀 다음 배워보도록 시간에 하겠습니다. 꼭 시청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맞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 박건 씨의 네, 음치 탈출 제대로 된 배워보도록 뮤지컬 하겠습니다. 네. 배우로 거듭나는 시간을 저희가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를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고요. 오늘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문화야, 문화야, 놀자. 놀자.